거실에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보, 또 그 이야기예요? 1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환상 보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그냥 닮은 노숙자였다니까요.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요, 제발. 소파에 앉은 도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니야, 분명 아버지였어. 목소리도 말투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내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낡고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필체로 쓴 내 이름이 여기 있는데 15년 전 죽은 아버지가 새벽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선배가 커피를 홀짝이며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야, 도윤아, 솔직히 말해봐.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요즘 너 스트레스 받아서 헛것 보는 거 아니야? 15년 전에 죽은 사람이 버스에 탄다고? 선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병원 좀 가봐. 진짜로.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이 부들부들 떨렸죠. 선배, 저도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그 말투, 그 눈빛까지. 선배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게실에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죠.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보호센터 기록 사진이 떠 있었죠. 보호센터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15년 전 산불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기억상실 환자, 제 이름만 계속 부르던 사람이요. 죽었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떠돌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 강도윤은 매일 새벽 4시에 첫 차를 몰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11월의 어느 날 종점 근처 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죠. 낡고 해진 초록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어요. 노인은 요금함에 동전을 떨어뜨리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국립묘지 쪽으로 가나요? 도윤은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15년 전 산불 사고로 사망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닮아도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맨 뒷좌석으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어요. 창밖만 바라보는 노인의 옆모습이 백미러에 또렷하게 비쳤죠. 도윤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하지만 노인은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기 우리 집이 있었는데 도윤이었나? 이름이 도윤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어요. 그 이름, 자신의 이름을 노인이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버스는 텅 빈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죠. 도윤은 백미러로 노인을 계속 훔쳐봤습니다. 노인은 창밖 풍경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봄꽃 피면 도윤이한테 도시락 싸줘야 하는데 그 말투가 또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주 하던 그 특유의 말투였거든요. 도윤은 차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죠. 하지만 두려웠어요. 만약 아버지가 아니라면 어쩌죠? 만약 그냥 닮은 노인이라면 자신은 또 실망해야 하잖아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리면서 버스 손잡이 난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죠. 뭔가를 쓰는 것처럼요. 도윤은 노인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 자리로 가봤습니다. 먼지 위에 글씨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윤희 아빠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던 애칭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은 온통 그 노인 생각뿐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강원도 대형 산불 사건이었습니다. 뉴스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영상이 나왔었죠. 당시 아버지는 산 근처 마을에서 일용직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수일도 하시고 집 나르는 일도 하시고 뭐든 닥치는 대로 하셨어요. 불길이 마을로 번지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이웃집 아이가 집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셨죠.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어?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후 행방불명됐습니다. 사흘 동안 수색 작업이 이어졌어요. 소방관들과 경찰이 산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의복 조각과 아버지의 낡은 지갑만 발견됐을 뿐이었어요. 경찰은 화재 규모와 상황을 고려해 사망 추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원래 심장이 약하셨던 어머니는 3년을 더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어디 갔어요?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도윤은 그때 25이었어요. 부모님을 모두 잃은 청년은 방황했습니다. 술에 빠졌고 일자리를 잃었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5년 정도 흐른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버스 기사 일을 시작했고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작은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도윤은 그 다음 날도 새벽 첫 차 시간에 같은 정류장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노인이 또 나타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윤은 초조해졌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죠. 여보, 그냥 닮은 사람이었을 거야. 너무 생각하지 마. 회사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나 보네. 쉬어야겠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노인이 내린 곳 근처를 직접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국립묘지 인근 지역이었죠. 도윤은 휴무일을 이용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묘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살폈어요. 그곳에는 노숙인 보호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었죠. 도윤은 망설이다가 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혹시 초록색 코트 입은 노인 한 분 아세요? 60대 후반쯤 되셨을 것 같은데 센터 직원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가끔 오시는데 말씀을 거의 안 하세요. 기억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기억이 없다고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름도 모르시고 어디서 오셨는지도 기억 못 하세요. 다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단어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도윤이라고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죠. 직원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어요. 한 7년 전쯤 처음 오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죠. 강원도 쪽 산속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발견 장소는 강원도 산골폐가 근처, 발견 시점은 2017년 봄, 특이사항으로는 신원 미상의 중증 기억상실 증세, 그리고 반복 발화 단어가 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이 떨렸어요. 2017년이면 산불 사고가 일어난 다음 해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며칠에 한 번씩 오시다가 안 오시기도 하고 정처 없이 떠도시는 것 같아요. 거처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소를 보며 결심했죠. 직접 가봐야 해. 강원도로 가야 해. 집에 돌아온 도윤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강원도 좀 다녀올게. 왜?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꼭 가봐야 해.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도윤은 새벽 일찍 강원도로 향했어요. 서류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차를 몰았죠. 3시간을 달려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한참 올라가자 낡은 산장 하나가 나타났어요. 문패에는 박정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정수 노인은 도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몇 년 전에 이 근처에서 기억을 잃은 남자를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 노인은 도윤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게. 산장 안은 낡았지만 따뜻했어요. 장작난로에서 불이 타고 있었죠. 박 노인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봄이었네.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계곡 근처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지. 옷은 다 젖어 있고 정신도 없더군. 업고 내려와서 병원에 데려갔어. 그 사람이 말은 했나요? 도윤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거의 못했네. 기억이 없는 것 같았어. 자기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지. 다만 박 노인은 서랍을 열고 낡은 손수건을 꺼냈어요. 이걸 손에 꼭 쥐고 있었지. 종이 조각이 쌓여 있더군.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물에 젖어 반쯤 찢어진 종이가 있었어요. 도윤이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필체는 흐릿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박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 여기서 한 2년 정도 머물렀네. 말은 별로 안 했지만 매일 산 정상에 올라가서 어딘가를 바라봤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했지. 하지만 신원을 못 찾으니까 그냥 보호센터로 보내더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박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뭔가 만드신 건 없나요? 도윤이 물었어요. 아, 있지. 나무 깎는 솜씨가 좋으시더라고. 작은 인형 같은 걸 만들곤 했어. 박 노인은 선반에서 작은 나무 인형을 꺼냈습니다. 토끼 모양이었죠. 도윤은 그 인형을 보고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인형과 똑같았으니까요.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시게. 그분이 도윤이 줄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만드신 거니까. 도윤은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도윤은 박 노인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로 추정되는 그 남자는 기억은 없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좋았고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내게 작은 나무 필통을 만들어줬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었어. 박 노인은 그 필통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교하게 깎인 나무 필통이었죠. 밥값으로 일을 하신 건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근데 돈은 하나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냥 밥 한 끼, 잘 곳 한 칸이면 된다고 하셨어. 박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중얼거리시더라고. 도윤아, 아빠 미안해. 도윤아, 추우면 안 되는데. 그런 말들을요. 도윤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네. 편지 하나 없이 그냥 떠나셨어. 나중에 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그곳에 계신다는 걸 알았지. 도윤은 박 노인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돌봐주셔서요. 괜찮네. 그분 찾으면 꼭 다시 데리고 와서 보여주게. 나도 궁금하니까. 도윤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버지를 찾고 있었죠. 어디 계실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도윤은 퇴근 후마다 노숙인 보호센터, 무료급식소, 쉼터 등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은 없었지만 특징을 설명하며 수소문했어요. 초록색 코트 입으신 60대 후반 노인이요. 기억상실이 있으시고 도윤이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도윤은 지쳐갔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상해.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막차를 몰고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눈을 부릅뜨고 운전했죠.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종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초록색 코트, 구부정한 등. 도윤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차를 급하게 세우고 뛰어내렸죠. 아버지,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종점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은 도윤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도윤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저기 당신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도윤이요. 아버지 아들이요. 노인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익숙한 듯 눈물이 고였죠. 도윤이 도윤이라고? 네, 맞아요. 제가 도윤이에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그 낡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박 노인에게 받은 바로 그 종이요. 이거 아버지가 쓰신 거 맞죠? 도윤이에게 아빠가 미안하다고. 노인은 종이를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만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내가 썼나 기억은 안 나는데 마음은 기억하는 것 같아. 도윤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죠. 아버지, 15년 전에 산불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다 흐릿해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이제 제가 아버지 옆에 있을게요. 도윤은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렸지만 도윤이 꼭 붙잡아줬죠. 지금 어디 계세요? 주무실 곳은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도윤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요. 도윤은 노인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아내에게 미리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지금 아버지 모시고 가. 준비 좀 해줘. 아내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진짜 아버지야? 응, 틀림없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보더니 눈이 커졌죠. 아버님, 노인은 아내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도윤이 아버지, 제 아내예요라고 말하자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은 노인을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도록 도와드렸고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죠. 노인은 그저 순한 양처럼 도윤이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죠. 매일 아침 도윤이 출근할 때면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조심히 다녀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윤은 뭉클했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주말에 도윤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에 손상이 있습니다. 아마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것 같네요. 기억을 완전히 되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도윤은 각오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무너졌어요. 전혀 방법이 없나요?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긴 어려울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 많이 아프냐?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나아지실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도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기 시작했고 아내의 얼굴도 기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15년 전 일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그만 노트를 꺼냈어요. 이거 내가 쓴 것 같은데 읽어줄래? 도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윤아, 아빠는 내가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소중하다는 건 알아. 미안해. 더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도윤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도윤아.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온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죠. 도윤은 아버지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아버지는 벚꽃을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예쁘다 그죠? 아버지도 옛날에 저한테 벚꽃 구경 많이 시켜주셨어요. 그랬구나.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기분이 좋네. 도윤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15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다만 항상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내 이름만은 계속 기억났거든.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계속 기다렸어요. 1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미안해, 도윤아. 더 빨리 찾아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제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벚꽃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저랑 같이 계시면 돼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저녁에 TV 보고 그러면서 천천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냐?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도윤 씨, 어서 오세요. 밥 먹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작게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자신의 옆에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응, 고맙다, 도윤아.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도윤아. 도윤은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15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15년의 방황도 끝났어요.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기억이 아니라 사랑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상처가 아니라 치유로. 그렇게 강도윤과 그의 아버지는 다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믿으시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감동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